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이 되고 발표되는 여론조사 중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있죠. 바로 차기 대권 주자와 관련한 여론조사인데 전 대선 후보라는 후광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야권에서는 이재명이 굳건한 1위를 수성하고 있죠. 반면 여권 차기 주자는 두 사람이 일종의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야 워낙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른바 윤석열 키즈 이런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좀 그런데요. 자마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가 가진 일종의 매력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한 명이 100명을 상대하는 일당백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좌파들의 허물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있다. 바로 이런 점이 그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다른 한 가지는 한 장관이 가진 능력과 추진력을 들 수 있는데 한다면 한다. 어물쩍 넘어가지 않는 강단 있는 모습도 그가 가진 매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떻습니까? 요즘 자유파 진영에서 오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행보와 너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도 김어준 하나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해 어물쩍거리고 있고요.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보여준 오세훈 시장의 위기관리 능력도 그야말로 빵점이었습니다. 눈물 사과 이런 감성쇼는 좌파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는데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오 시장에 대한 얘기를 꺼내 들었냐면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여러분 모두 이 단체 알고 계실 겁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활동을 계기로 설립됐다는 이 단체는 최근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주최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단체가 지난해 서울시에서 활동 보조금으로 약 5,500만 원을 지급받아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등 친북 성향 강연을 여러 차례 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강연자 가운데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강연 대부분은 김정은의 군사활동이나 조선노동당 대회 내용 등 북한 관련 주제였던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등 특정 진영을 비방하는 내용의 강연도 있었다고 합니다.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란 시민단체가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 건 이번 달 초였습니다. 이들은 11월 12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했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우의를 입고 중고생의 힘으로 윤석열 퇴진, 국민의힘 사과하라, 민주주의 만세 등의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치켜들었습니다. 이들은 교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집회를 예고할 때부터 선전물 등을 통해 교복을 입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이 실제 중고교 재학생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지난해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친 이들은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동했고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에 가세했는데요. 자, 물론 집회 참가자 규모는 100명 미만으로 작은 규모입니다. 자, 하지만 집회 규모가 작고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인사가 없는데도 이들 집회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바로 참가자들이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을 자처하며 가장 민감한 정치적 주장인 정권 퇴진을 외치고 이들을 이끄는 대표 최모 씨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20대 중반의 성인이란 점 때문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최 씨는 2014년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된 위원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죠. 즉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정당에 몸담았던 이가 미성년자를 앞세워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의 시작은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였습니다.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는 당시 집회에 이게 나라냐라고 적힌 팻말과 함께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란 구호가 적힌 펼침막을 들고 나왔던 자칭 중고생 혁명지도부란 모임에서 비롯됐는데요.
그간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던가 남북 중고생 대표자 회담 추진을 한다던가 하는 뚜렷한 종북적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의 결산 내역에 따르면 이 단체가 여가부 지원을 받은 때는 문재인 집권기인 2021년입니다. 물론 지원 사업의 타당성,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금 지급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문정권 성향을 고려했을 때 촛불 운운하는 단체가 문재인 정부 지원금을 받은 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문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늘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홍위병을 길러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세훈 서울시도 이 단체에 보조금 또는 지원금 등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것도 2021년과 2022년 두 해에 걸쳐서 지원했는데요. 2021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해당 단체는 서울시 측으로부터 총 5,376만 원을 받았다고 명기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박원순 10년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역설한 오세훈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 세금으로 구축한 좌파 생태계를 해체하겠다고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을 이끄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런 단체에 지원금을 주었다? 의아함을 넘어 열이 받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원이 서울시가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의 산하단체인 전국 중고등학생 대표자 학생회 협의회에 지원금을 줬다고 지적하자 내놓은 해명이 정말 골 때리는데요. 서울시는 권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전국 중고등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촛불 집회 주관 기관인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동아리임을 보도를 통해 인지하였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지원한 전국 중고등학생 대표자 협의회란 단체가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의 산하단체란 사실을 권 의원이 지적하고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것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정에 복귀하고 나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선언했습니다. 박원순 10년 동안 서울시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는데요. 오 시장은 2021년 9월 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면서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위탁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뿌리 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그로부터 3일 뒤에도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가로막는 대모시란 제하의 발표문을 통해 시민의 열쇠로 모아주신 소중한 서울시 예산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가 지원한 단체들의 평소 활동상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고 정치적 색채가 뚜렷한, 그것도 학생들을 미끼로 사실상 종북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금을 줬습니다. 자, 이른바 오세훈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 선언이 있고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여당 소속 시장이 있는 서울시로부터 대한민국 혈세를 받아 나라 한복판에서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